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수수입니다.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친구하고 연락해요? 전화를 해요? 또는 문자를 보내요? 한국에서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SNS로 연락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SNS예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하고 연락해요. 한국에서는 보통 카톡이라고 말해요. 카톡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또 카카오톡에는 귀엽고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어요. 보통 무료는 아니지만 귀여워서 가끔 이모티콘을 사요. 그리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룹 채팅방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오픈 채팅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카카오맵 등 카카오 앱이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면 편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DM을 보내요. 인스타그램에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이 많아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구경하고 공유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짧은 영상이 정말 유행이에요. 그래서 짧은 영상을 찍고 친구들하고 공유해요. 마치 인스타그램이 학생들의 놀이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페이스북을 안 하고 제 친구들도 페이스북을 안 해요. 요즘 거의 다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SNS예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텔레비전이 있어도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에도 짧은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짧은 영상을 많이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정보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해요. 저는 물건을 사기 전에 유튜브에 검색해요.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틱톡을 좋아해요. 틱톡은 유행이 빠르고 춤추는 영상이 많아요. 춤을 추거나 유행하는 영상을 찍는 것을 챌린지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런 짧은 영상을 찍어 봤어요? 저는 가끔 공원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가끔 길에서 춤을 추는 학생들도 볼 수 있어요. 요즘 짧은 영상을 찍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신기해요.
오늘은 여러 SNS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SNS를 자주 이용해요?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 어떤 SNS를 써요?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최근에 여행을 했어요. 국내 여행을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을 여행하면 국내 여행이에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 해외 여행이에요. 저는 여름에 국내 여행을 많이 했어요. 먼저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기차로 갈 수 있어요. 기차를 타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저는 차를 타고 갔어요. 엄마가 운전했어요. 운전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대전에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에 갔어요. 휴게소는 운전을 할 때 잠깐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간식도 먹었어요. 대전에 도착한 후에 먼저 수목원에 갔어요. 저는 오랜만에 수목원에 갔어요. 수목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아요. 대전에 있는 수목원이 정말 컸어요. 큰 호수가 있고 산책길이 있었어요. 풍경이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많이 걸었어요. 6월에 갔는데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시원했어요. 5월에 장미축제가 있어요. 저는 6월에 갔는데 아직 장미가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장미가 있어서 예뻤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저도 엄마하고 여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대전에 유명한 칼국수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칼국수를 먹었어요. 대전에서 1박 2일 여행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유명한 빵집에 갔어요. 유명한 빵집 이름은 성심당이에요. 성심당은 빵이 다양하고 맛있고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빵집은 서울에는 없고 대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전에 가면 이 빵집에 가요. 빵을 산 후에 미술관에 갔어요. 오랜만에 미술관에서 전시를 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7월에 안동하고 경주에 갔어요. 안동하고 경주는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가 많아요. 안동에서 하회마을에 갔어요. 하회마을 안에 한옥이 많아요.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에요. 아직 사람들이 한옥에 사는 것 같았어요. 한옥을 구경하고 여러 가게도 구경했어요. 하회마을이 정말 넓어서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타니까 더 많이 구경할 수 있었어요. 큰 강도 있어서 풍경이 예뻤어요. 안동에서는 찜닭이 유명해요. 그래서 하회마을 근처에서 찜닭을 먹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야경을 보러 갔어요. 아름다운 다리가 있었고
여러 행사도 했어요. 바쁘지만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에는 경주에 갔어요. 경주에서 박물관에 갔어요. 신라시대의 물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갔어요. 날씨가 더워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기차를 타고 국내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대전이나 안동, 경주에 가봤어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또는 여러분도 국내 여행을 해봤어요? 어디에 가봤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학교에 다녀요.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어학원에 다녀요. 어학원은 언어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제 어학원은 대학교 안에 있어요. 저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 공부하지 않아요. 프랑스어만 공부해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학교에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를 3년 전에 졸업했어요. 졸업한 후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9월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조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학교에 가야 돼요.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공부가 조금 어렵지만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요. 저는 보통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요.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30분 걸려요. 저는 버스에서 음악을 들어요. 또는 버스에서 유튜브를 봐요. 다른 나라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2주 동안 버스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스를 타는 것이 쉬워요.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에 가요. 금요일에 집에서 쉴 수 있어요. 월요일에 수업이 1개만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시작해요. 그래서 오전에 집에서 쉴 수 있어요.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수업이 아침에 시작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수업이 아침 9시에 시작해요. 하지만 화요일에 수업이 오후 1시에 끝나요. 그래서 오후에 집에서 쉴 수 있어요. 수요일은 수업이 아침 8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수요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수요일에 수업이 많아요. 아침 8시에 수업이 시작하고 오후 4시에 끝나요. 그래서 수요일에 정말 피곤해요. 목요일에는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하고 오후 4시에 끝나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대학교에서 점심을 먹어요.
대학교 근처에 식당이 많아요. 저는 반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점심을 먹어요. 어제 친구하고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어제 공원에 사람이 많았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이 없을 때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해요. 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프랑스어가 어려워서 많이 공부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셔요. 어학원 근처에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 과자하고 초콜릿, 음료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 자판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커피하고 간식을 살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수업이 있으면 아침을 못 먹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자판기에서 작은 과자를 사요. 그리고 피곤할 때 자판기에서 커피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때요?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해요?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요. 여러분 나라의 날씨는 어때요? 저는 2달 전부터 프랑스에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저는 새로운 집에 살고 있어요. 한국하고 프랑스 집이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열쇠를 사용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부엌하고 거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부엌하고 거실이 따로 있어요. 부엌하고 거실에 문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부엌이 좁아서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사는 집의 부엌은 더 넓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자주 해요. 한국 집에도 베란다가 있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 베란다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베란다에 가고 싶으면 나가야 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셔요.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마트하고 편의점이 가까웠어요. 집 근처에 편의점, 카페, 큰 마트, 빵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카페에 자주 갔어요. 커피를 포장해서 집에서 마셨어요. 커피가 싸고 맛있었어요. 하지만 프랑스 집 근처에는 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마트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사는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없어요. 큰 마트에 가려면 20분 정도 걸어야 해요. 조금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가요. 하지만 지금 사는 집 근처에 빵집이 있어요. 빵집까지 걸어서 3분 걸려요. 빵하고 케이크가 다양하고 맛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빵집 옆에 과일 가게가 있어요. 이 과일 가게는 조금 비싸요. 하지만 과일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빵하고 과일을 좋아해서 집 근처 가게에 자주 가요.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았어요. 보통 간단한 요리만 했어요. 왜냐하면 식당들이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떡볶이, 김밥, 비빔밥, 반찬 등을 사 먹었어요. 또는 가끔 배달을 시켰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식당이 비싸요. 그리고 집 근처에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리를 해야 해요.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김치찌개, 카레,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와 대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친구와 프랑스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가끔 조금 어렵지만 대화할 수 있어서 기뻐요. 프랑스에 오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해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요즘 걱정하지 않아요. 새로운 생활이 재미있어요. 오늘은 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제 새로운 취미는 요리하는 거예요. 요즘 식당에 안 가고 집에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와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집에서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요. 비빔밥을 만드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재료도 쉽게 살 수 있어요. 다진 고기, 야채, 고추장이 있으면 돼요. 고추장은 아시아 마트나 한국 마트에서 살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큰 고추장을 가지고 왔어요. 고추장하고 밥하고 야채만 있으면 비빔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안 살아도
비빔밥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재료를 준비해요. 고기 가게에서 다진 고기를 사요. 저는 보통 소고기를 사요. 그리고 다양한 야채도 사요. 저는 양파, 당근, 애호박을 샀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채를 사면 돼요. 저는 가끔 시금치나 오이, 콩나물을 넣어요. 먼저 야채를 잘라요. 야채는 길고 작게 자르면 돼요. 야채를 모두 자르면 이제 볶아야 돼요. 먼저 당근을 볶아요. 프라이팬에 당근을 볶아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요. 당근을 다 볶았으면 이제 애호박을 볶아요. 애호박을 다 볶았으면 마지막으로 양파를 볶아요. 저는 양파를 조금 오래 볶아요. 그리고 다진 소고기를 잘 볶아요. 고기를 안 넣고 야채만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밥을 만들어요.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밥 위에 야채를 예쁘게 놓아요. 그리고 계란이 있으면 더 좋아요. 계란 프라이도 넣고 고추장을 넣어요. 사실 참기름이 있으면 더 맛있어요. 이제 재료를 모두 밥 위에 놓았어요. 이제 숟가락으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요. 이것을 비비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고기와 야채를 양념과 비벼서 먹는 밥이어서 비빔밥이에요. 집에 남은 야채가 있으면 언제든지 비빔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자주 만드는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를 만드는 것도 쉬워요. 재료도 간단해요. 김치하고 돼지고기가 있으면 돼요. 고기를 안 먹고 싶으면 김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 양파가 있으면 더 맛있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썰어요. 그리고 김치도 썰어요. 저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요. 저는 돼지고기를 볶을 때 후추를 뿌려요. 돼지고기가 익은 후에 김치를 같이 볶아요. 그런데 김치가 너무 시면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 김치찌개가 별로 안 셔요. 계속 볶은 후에 물을 넣어요. 양파와 다진 마늘이 있으면 같이 넣고 끓여요.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또는 햄이나 라면, 대파를 넣어도 맛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끓이면 돼요. 이렇게 김치찌개를 다 끓이면 밥이랑 같이 먹어요. 저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찌개하고 밥을 먹는 걸 좋아해요. 오늘 음식과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어떤 재료를 사서 만들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에 보통 친구하고 만나요.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저는 보통 크리스마스에 가족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만나서 놀았어요. 친구하고 백화점을 구경하고 좋은 식당에 갔어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게에 예쁜 장식이 있어요. 예쁜 트리하고 조명이 있었어요. 작년에 저는 집에서 작은 트리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에도 가게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정말 많아요. 큰 트리가 있고 가게 밖에도 장식이 많아요. 그리고 길에도 조명이 많아서 예뻐요. 올해는 집에서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집에 예쁜 장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크리스마스가 기대됐어요. 작년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안 줘요. 하지만 가족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케이크도 먹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하고 함께 보냈어요.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줘요. 그래서 저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하고 향기가 좋은 핸드크림도 샀어요. 선물을 산 후에 포장지도 샀어요. 선물을 포장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포장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어요. 여러 가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디저트도 팔고 예쁜 물건도 많았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하고 와플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와인도 마셨어요. 가게도 예쁘고 길도 예뻐서 정말 행복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갔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선물을 줬어요. 저는 옷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카드를 받았어요. 가디건을 받았는데 정말 예뻤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영화관에 안 가봤어요. 그런데 카드가 있어서 이제 영화관에 가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초콜릿도 받았어요. 선물을 주고받은 후에 저녁을 먹었어요. 치즈하고 연어, 굴하고 큰 닭을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한 후에 케이크를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어서 배불렀어요. 식사를 한 후에 오래 이야기를 해서 밤 1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했어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가 어때요? 요즘 제가 사는 곳은 날씨가 덜 추워요. 겨울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요즘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새로운 한국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친구랑 놀았어요. 오후에 시내에서 친구랑 만났어요. 먼저 옷가게에서 옷을 구경했어요. 옷을 구경한 후에 카페에 갔어요. 저는 시내에 있는 카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카페 안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카페에 갔어요. 다른 카페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자리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크레페하고 커피를 시켰어요. 저는 누텔라하고 바나나가 있는 크레페를 먹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친구는 커피하고 꿀이 있는 크레페를 먹었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의 학교 이야기와 친구의 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살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를 추천해 줬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한 후에 같이 아시아 마트에 갔어요. 거기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샀어요. 조금 비쌌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서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는 저녁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일을 하러 갔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 친구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때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저랑 남편이 자주 이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지난번에 친구가 한국 음식하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친구를 초대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한국 양념치킨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치킨을 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치킨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친구가 오기 하루 전에 장을 봤어요. 치킨을 많이 만들어야 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양이 많아서
3시간 정도 요리했어요. 하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가 이 치킨을 정말 좋아했어요. 양념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난 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친구들을 만나면 무엇을 해요? 친구들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산책을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산책을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해요. 오늘은 얼마나 자주 해요? 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운동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운동해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스트레칭을 해요. 날씨가 좋고 따뜻하면 밖에서 운동해요. 보통 걷거나 천천히 뛰어요. 겨울에 너무 춥고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운동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영화를 봐요? 저는 가끔 영화를 봐요. 2달에 한 번 영화를 봐요. 그런데 영화관에 거의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집에서 보는 게 더 편해요.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하지만 가끔 친구하고 영화관에 가요. 친구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가족하고 자주 전화해요? 저는 한국에 살 때 부모님하고 전화를 자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집 근처에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부모님 집에 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프랑스에 살아요. 그래서 전화를 더 자주 해요. 주말마다 부모님하고 영상통화를 해요.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해요?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전에 2시간쯤 해요. 또는 웹툰이나 책을 읽어요. 그리고 쉴 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요. 하루에 30분 정도 게임을 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많이 마셔요. 하루에 2~3잔 정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마셔요. 보통 아침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점심 먹고 1잔,
저녁에 한 잔 마셔요. 밤까지 일해서 저녁 먹은 후에 커피를 마셔요.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물보다 커피를 많이 마셔요. 따뜻한 커피보다 차가운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가운 커피를 자주 마셔요.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저는 프랑스에 살지만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시간이 없으면 파스타나 고기, 감자를 먹어요. 하지만 시간이 있으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김치찌개나 떡볶이,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요. 만드는 게 쉽지만 조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먹어요. 오늘은 얼마나 자주 해요? 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댓글에 써보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불고기도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매운 음식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안 좋아해요? 오늘은 안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야채가 있어요. 저는 당근하고 오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당근하고 오이를 익힌 것은 싫어해요. 요리하지 않고 먹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요리하지 않은 것을 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생오이, 생당근을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야채는 다 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야채는 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를 싫어했어요. 엄마가 가끔 반찬으로 가지 무침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맛이 없고 식감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를 안 좋아해요. 또 저는 초밥을 안 좋아해요. 사실 회를 별로 안 좋아하고 와사비를 못 먹어요. 그래서 회하고 와사비가 같이 있는 초밥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가끔 친구나 남편이 초밥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저는 계란초밥이나 고기초밥이나 우동을 먹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싫어하는 음식은 국수 종류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면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냉면, 칼국수, 잡채 같은 음식은 좋아해요. 그런데 잔치국수, 콩국수 같은 국수를 안 좋아해요. 제 학생들 중에서 냉면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냉면은 차가운 면 요리예요. 아마 차가운 게 이상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냉면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냉면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김치를 먹을 수 있지만 많이 안 먹어요. 그렇지만 김치로 만드는 음식은 좋아해요. 김치를 다른 거랑 같이 요리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전은 좋아해요. 그런데 차갑게 먹는 김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김치를 전혀 안 먹었는데 요즘은 가끔 먹어요. 특히 김치를 사용한 요리를 자주 해요. 후식 중에서 안 좋아하는 것은 크림이에요. 저는 크림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케이크에 있는 생크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를 안 사요. 보통 초콜릿 케이크나 티라미수를 사요. 그런데 티라미수도 크림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단 것도 안 좋아해요. 너무 달면 커피하고 같이 먹어요. 여러분은 민트 초코를 좋아해요? 저는 민트 초코를 싫어해요. 사실 저는 민트를 좋아하는데 민트하고 초콜릿을 같이 먹는 것은 싫어요. 그리고 저는 녹차를 좋아하는데 녹차로 만든 디저트는 안 좋아해요. 당근도 좋아하는데 당근으로 만든 디저트도 안 좋아해요. 오늘은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안 좋아해요?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자주 해요? 저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자주 안 해요. 저는 7년 전에 운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을 배우기 전에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운전을 안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같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운전 학원에 갔어요. 운전 학원에서 먼저 공부한 후에 차를 탈 수 있었어요. 운전 학원 안에 있는 도로에서 먼저 연습했어요. 그 도로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했어요. 운전 학원 안에서 먼저 시험을 봐요. 그 후에 선생님하고 도로에서 같이 연습했어요. 조금 무서워서 천천히 운전했어요. 신호등을 잘 확인하고 조심히 운전했어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는데 노란불일 때 멈췄어요. 초록불일 때 너무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갔어요. 제가 운전 연습하는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양보해주고 이해해줬어요. 여러 번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합격했어요.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운전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연습했어요. 먼저 동네에서 천천히 운전했어요. 주차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직 초보 운전자여서 차 뒤에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였어요. 연습한 후에 대학교에 갈 때 운전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려야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차처럼 빨리 달리지 못했어요. 차선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깜빡이를 켜고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서 뒷차가 경적을 울렸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긴장을 많이 해서 집에 왔을 때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운전을 잘 안 했어요. 차가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면 편해요. 하지만 가끔 서울에서는 운전하는 것보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더 편해요. 차가 많이 막혀서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가 많아서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택시나 지하철, 버스를 자주 타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운전을 안 하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운전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다시 운전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언제부터 운전을 시작했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